이제 주목지대의 효과들이라고 내가 했는데 저런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렌트 출출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튼튼한 성을 쌓는다. 이제 감시자본주의에 의하면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저런 아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하다. 잘 알려주지 않는다. 뭐 구글 맵 같은 거를 찍을 때도 거기에 차들이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차가 쭉 가면서 길거리 스트리트 뷰 찍는다고 혹시 그런 차 보셨나요? 보셨죠? 그럼 거기에는 막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있고 막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사진은 찍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 정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 불투명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 튼튼한 성벽을 쌓아놓고 이제 어쨌든 그 아까 농로 얘기했지만 튼튼해야 되니까 여기 도망가면 안 되잖아. 불투명한 것을 또 플러스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는 금융자본이 이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소위 벤처 그 신생 스타트업들을 자꾸 인수합병을 하고 그 뒤에 요 구글이 M&A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20년, 21년도에 굉장히 M&A를 많이 했는데 이때 금융자본이 이 M&A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래서 금융자본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연합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아까 이제 알고리즘 주목 렌트라 그러면 그 렌트를 추출하는 그 성벽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정부에 대한 로비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뭐 그 얘기는 오늘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경쟁, 뭐 독점에 대해서 막 규제하려면 그거 뭐 못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소송 막 오랫동안 끌고 그다음에 규제 포획 뭐 그게 그거죠. 정부가 이제 막 그 독점법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또 강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과세 특히 데이터 센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확대해 나가면 그 주 어떤 주에 하느냐에 따라서 막 서로 우리도 기업들 유치하려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경쟁하듯이 미국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 여기 데이터 센터 우리 주에 있는 뭐 저기 센터 설립하면 세금도 깎아줄게.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또 데이터 센터 부지 자체가 우리 이로 치면 부동산 같은 거 기업의 땅 투기? 미국에서는 땅 투기란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이나 노동 시장이 아까 수요 독점 요거는 이제 노동 시장의 얘기는 오늘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제 노동 수요 독점 그러니까 플랫폼 아니면은 내가 어디 일거리를 구할 수 없는 파트타임 잡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독점력, 경제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고 이 플랫폼 대기업들의 이런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잉여가치 추출의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노동에 대한 잉여가치만 있는데 이제는 뭐 옛날에는 소비자들은 어때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저기 하려면 물건 가격을 좀 과도 부당하게 이제 시장 거래를 굉장히 당연하게 그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가격을 막 부당하게 높이거나 이런 방법 말고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플랫폼 노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잉여 추출의 대상이 굉장히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이 플랫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 아마존의 이 반경쟁적 플라이휠인데 여기에 보면 생산수단을 공장 없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플라이휠 밖에는 또 사람들이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결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이걸 이제 비용의 사유화가 되고 그러면 럭인 유저 그러니까 유저들이 더 많이 묶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반경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는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잉여가치 추출이 전통적인 노동자들로부터 훨씬 더 확대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요 아마존 테일러리즘. 여러분들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을 알잖아요. 인간의 동작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약간의 손실도 허용하지 않는. 근데 이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아마존 아마존의 특허예요, 특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딱 이렇게 이것도 다 로봇이 딱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탁 박스에 넣는다. 이제 그건 패커들 얘기고. 저 노란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탁 집어넣으면 저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저거를 이렇게 이제 가면 패커들이 이제 박스에다가 포장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서 가장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뭐 어떤 사람 레이버 픽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쿠팡 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7시 30분에서 6시까지 10시간 이런 디지털 테일러리즘. 그 다음에 이제 요 엔시티피케이션. 요 쉿이라는 말이 뭐죠? 쉿. 영어로 하면 에이씨, 쉿, 한번 똥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흑화된다. 표현을 흑화된다고 썼지만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 뭐 그게 검색이 됐든 상품 구매와 관련된 것이 됐든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플랫폼이 줄어가는, 뭐 제가 줄어간다고 했지만 흑화되는, 나빠져가는 현상을 그러니까 디그레이드 돼가는 과정을 엔시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요 네 가지 장애물은 그냥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요거는 그 아까 닥터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험을 조금 더 훌륭한 서비스로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다 끌어오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들을 희생시키는 거고, 예를 들면 광고주한테 더 많은 노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 이제 갈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이것들 봐라, 자꾸 이제 이상한 제품을 막 나한테 소개시켜주네. 예를 들면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주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자와 비즈니스 고객 모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 단계는 플랫폼이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사용자와 비즈니스 고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엔시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저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어디 검색 같은 거 오면 지금 예를 들면 저는 트위터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에서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빠져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막 트럼프 지지하면서 막 이상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그 제공되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뭐 트위터도 X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구글도 처음에는 어쨌든 더 좋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이익을 타겟으로 하면서부터는 자꾸 더 이상한 광고, 또 더 값비싼 제품들을 상위에 노출시키게 되고 하면서 더 질이 떨어지는 오히려 그런 현상. 이걸 이제 엔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유비쿼터스가 이게 어디에나 도처에나 존재한다. 모든 게 이제 지대화가 돼 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노동 요거 잉여 가치가 요거잖아요. 지금 그 생산자 자본 생산이 여기서 생산 과정이 여기 안에 이제 요 네모 점선 네모인데, 교환 가치, 그래서 서플러스 밸류가 여기서 나오고, 이게 뭐죠? 그라운드 지대, 그다음에 요거 이자, 뭐 이런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런 거였다면, 이제 여기에 요 3번에서도 독점력을 기반으로 한 뭐 아까 광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구독료라든지, 또 이제 정크피, 최근에 이제 정크피 같은 게 미국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50불 이랬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면 또 한 3불 더 내야 돼.
이입을 더 내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정토피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 뭐 계획된 노후화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인지 노후화라고 아까 내가 전화기 쓰고 있는데 옆에 놈이 최근 폰을 샀어. 갑자기 내 폰이 꺼져 보여. 그럼 바꾸는 거야. 이것도 되게 기업의 원래는 이제 계획된 노후화라고 이제 물건을 튼튼하게 안 만드는 거지. 그리고 뭐 고치는 것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럼 거기 가서 고쳐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업들의 전통적인 이런 그 착취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거는 알고리즘 주목지대, 요 클라우드 지대라고 이제 이건 바루파키스의 책에서 제가 요 1, 2, 3, 4, 5 번호하고 요 뭐죠? 그럼 요거는 그냥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요 플랫폼 노동, 아까 비용의 사유와 위험의 외주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플랫폼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반적인 지대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금융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대다.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막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이런 플랫폼 자본이 금융 자본과 연합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자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대를 수취하는 것뿐만 아니고 플랫폼 자본과의 연합, 그래서 아까 벌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M&A 자금, 실제로 알파벳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뭐 그런 게 이제 요 주목지대들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